네,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9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은 좀 엇갈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 많은 고민이 되고요. 10월 시장은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여러 면에서 준비할 것들이 참 많은데요. 저희 시간 함께 하시면서 아이디어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머니를 통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빨간불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파란불이 좀 가득합니다. 삼성전자가 그래도 소폭의 상승불을 켜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 이상 밀리고 나머지 이제 좀 소부장 쪽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대부분 이 배터리 쪽이 좀 방전된 것처럼 좀 지수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2에서 3%가량 하락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쪽만 지금 빨간불이 조금 켜져 있고요. 오늘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쪽이 괜찮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가 정말 잘 이끌어가면서 지금 뭐 SK 바이오팜, 셀트리온 등등의 종목들 같이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눈에 띄는 쪽을 보자면 사실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타이어 관련주, 게임 쪽에서는 크래프톤이나 펄어비스 또 저기 KT 정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이제 개장 특징주 보면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 머니맵에서도 봤지만 정말 이 시총 상위주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렇게 뭐 카카오나 CJ, CGV나 뭐 여러 종목들이 52주 신저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형주들이 흔들리니까 좀 어떻게 아이디어를 짜보면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중장기적으로 좀 차분히 지켜볼 만한 종목이 없을까요, 대표님? 아니 이런 시장에서 중장기를 얘기하시다니요. 네. 앞으로 남은 3개월이요. 3개월하고 끝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내년까지 아니죠. 봐야죠. 네, 내년까지요. 네. 근데 네. 일단 중장기적으로 보고 싶은데 다 물려. 네, 뭘 할 게 어렵죠. 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속은 상합니다. 그래도 네. 뭐 준비는 해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일단은 중장기로 찾는 건 중요한데 시장 안정을 먼저 봐야겠죠. 시장 안정을 보려고 하게 되면 매크로 지표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동양들이 바쁘게 시장이 뭘 봐야 될지를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결론은 그거 같습니다. 지금 바라봐야 될 거는 그래도 지금보다 내년을 갔을 때 더 좋아질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바라보면은 딱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반도체겠죠, 일단은요. 네. 네, 근데 다들 좋다고 그러니까 지금 더 축 처진 상황들. 근데 좀 더 특화시키게 되면 여전히 AI 쪽에서는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반도체 쪽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쪽들. 아마 네.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때 아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움직일 수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또 다행이라고 할까요?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다시 수주를 받을 가능성과 함께 대응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I와 결합된 반도체의 변화 이쪽에 대한 두 가지 큰 키워드를 갖고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침 또 28일 새벽에 이제 우리 시간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부분들 보면 앞으로 남은 이 시점에서 좀 AI 반도체 관련해서 어떻게 좀 우리가 보면 좋을지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종목으로 콕 집어 주실 수 있나요? 네, 집을 수는 있는데 네. 안 가는 게 문제죠. 네, 근데 네.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은 왜 또 그때 발표해서 저희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까요? 그렇죠, 연휴에. 네. 이럴 때는 그러면 미국 시장 가서 직접 매매하자. 어떨까요? 네, 그냥 네. 잠자야죠. 네, 네.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관련된 쪽에서 봤었을 때 대표적인 뭐 소켓 관련된 쪽에 ISC나 TFE 이런 쪽 괜찮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오테크닉스라든가 PSK홀딩스 이런 쪽들은 오히려 삼성 쪽에서 HBM 관련된 투자를 열심히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혜적인 측면들이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좀 첫 번째 개장 특징주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쪽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도 좋을지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한올 바이오파마 앞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미국의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의 자가 면역 치료제 임상일상의 중간 데이터 발표가 나왔고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미국 파트너사도 폭등을 했지만 이 한올 바이오파마 뭐 장 출발하자마자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를 다 이끌고 있는데요. 차기 바이오의 대장에 등극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는 알테오젠이었습니다. 그럼 알테오젠의 뒤를 받아서 네. 이제 한올바이오파마가 이를 이끌어 가느냐. 근데 이번에 나왔던 예후는 되게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뮤노반트 네. 예, 이름 되게 특이하게 어렵죠. 네. 예, 좀 쉽게 지어도 될 것 같은데 서로 쉬운 게 쉬운 거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자가면역 치료제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임상일상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는 쪽에서 주가 급등했는데 그게 한울바이오파마와 협력해서 그 기술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했던 물질이 IMVT1402. 네. 예, 어렵습니다. 바이오는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쪽에서 성과를 냈다고 하게 되면 이게 성과를 내기 시작하게 되면 한울바이오파마에도 당연히 기업 가치의 레벨업이 되겠죠. 근데 이때쯤에 보면은 항상 이제 하반기 때 보통 지금까지 경험을 봤을 때 한 10월, 11월까지 해서 어느 정도 바이오 업체들 성과 날 수 있을 만한 것들 계속 또 출연해서 또 내년 1월 달 가게 되면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죠. 이런 쪽에서 약간 연결돼서 올라왔을 때 그냥 정리하는 관점들. 이게 한번 하나의 사이클이었다고 하게 되면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또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쪽을 봤었을 때 아마 나오는 동향들은 지켜보시되 거기다가 또 상한가 급하게 들어간 상황들 쪽에서 대응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쪽에서 성과 나오는 바이오 업체들 계속 또 주시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지금 남은 3개월 동안에도 학회 일정들이 좀 줄지어 있습니다. 연휴 끝나고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바이오주 한번 주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바이오주는 좀 시장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안 받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생각도 드는데 고금리에 아무래도 성장주들이 타격을 받는 입장에서 이렇게 바이오는 좋은 성과들 뭐 기대감이 있으면 학회 모멘텀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바이오 섹터는 어떻게 보세요? 네, 무조건 바이오주가 다 간다. 이건 네. 반대입니다. 네, 네.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주의 밸류를 낮추는 조건들 이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바이오주 관련된 쪽에서도 성과 또는 숫자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챙겨보겠죠. 그게 아닌 이상 과거처럼 뭐 바이오주가 다 같이 급등하는 현상들은 조금 제한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 성장주에 대한 밸류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 말고 또 이제 약간 흐름을 타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많은데 네. 그거보다는 성과 중심으로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역시나 이 바이오 관련주들도 종목이 참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옥석 가리기 잘 해야 될 것 같다. 성과 중심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종목들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칩스앤미디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투자 포인트부터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종목이 사실 출발하자마자 18% 가까이 거의 뭐 20% 가까이 급등이 나왔어요. 오늘 저희 시간에 좀 다루기로 했는데 이렇게 벌써 갔다가 지금 2% 정도로 오름폭을 좀 많이 낮춘 상황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볼 텐데요. 반도체 IP 이쪽부터 짚어주시죠. 네, 또 변명을 드리자면 네. 어제 오후에 미리 주셨죠, 종목을? 미리 드렸는데 네. 주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는 이제 변동폭이 큰다고 그렇죠. 하더라도 네. 봐야 될 상황들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 설계 관련된 쪽에서 자산 특히 비디오 코덱과 관련된 쪽에서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비디오 코덱 IP를 가지고 라이선스를 이제 판매하거나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성과를 내는 회사인데 글로벌 한 3위 정도 지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기대감이 계속 높아졌던 회사고 게다가 특히 최근 들어서 GPU에 대한 가치가 계속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러면 GPU 어떤 사진이나 픽셀이나 영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은데 그런 쪽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서 계속 또 부각을 받겠죠. 이런 쪽이 특히 영상을 통해서나 아니면 나오는 데이터들을 또 자율주행이 취득을 해서 그걸 가지고 또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작년 매출의 한 40% 정도가 차량용 반도체에서 나왔다. 앞으로 레벨 3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자율주행과 함께 성과는 계속 나온다.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쪽에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뭐 AI 반도체 관련된 이슈도 있고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도 이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 종목 많이 알고 있는 쪽이 될 텐데요. 그리고 아무래도 최근에 ARM이 좀 상장을 하면서 이 IP 기업 가치가 재평가됐다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에 따른 어떤 설계 자산이 있기 네.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IP화해서 그걸 가지고 또 어느 정도 또 판매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게 당연할 거고 그에 따른 기업 가치가 다시 ARM을 통해서 재평가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도 경쟁사입니다. 경쟁사인데 알레그로는 다 아시는 것처럼 그거죠. 네. 뭐 파스타 먹을 때 아닌가요? 예. 네. 하여튼간 그런 쪽이긴 한데 네. 성과를 계속 낼 수 있겠다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 또 하나는 NPU죠. 이번에 시장에서 가장 많이 바라봤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AI에 쓰이는 MPU, 영상용 MPU에는 네.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한 회사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뉘앙스로 네. 기사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강하게 오늘 상승세로 이끌어졌던 흐름들인데 원래 이게 개발이 하반기에 거의 완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라는 뉘앙스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어제였네요. 그래서 네. 그런 얘기가 나와서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가장 큰 강점이 이제 MPU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CPU와 결합된 GPU다 보니까 거기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단순하게 GPU만 들어간 것보다 거의 연산 속도가 한 13배 가까이도 빨라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네. 이제 AI 쪽이나 자율주행 쪽에서 미국의 제재를 많이 받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개발된 게 칩이 있다 그러면은 중국 쪽이 엄청 환호하겠죠. 네. 우리 좀 제발 주세요라고 맞아요. 나올 네.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개발이 완료됐고 양산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추가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에 대해서는 성과를 보이겠지만 지금은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주가도 환호는 하겠지만 좀 시간은 걸린다. 이런 입장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 회사가 대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사주 한 30만 주를 처분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돈이 한 240억.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거 합쳐서 M&A를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회사를 사서 그에 따라서 성과를 이끌어내는지 이것도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건 다음 모멘텀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실적은 변화가 이제 끌어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덩치의 외형들이 좀 커지는지 이것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포인트들을 짚어주셨는데요. MPU 쪽에서는 아무래도 긍정적인 뉴스가 전해지고 있고 중국에서 매출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블록딜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요. 실적까지 좀 다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어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단기간에 정말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쭉 올라갔다가 약간 지금 내려왔단 말이죠.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는 구간에서 이게 시간이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네. 적정한 밸류 판단을 어떻게 내리면 좋을까요? 네, 일단 내년에 올해 말에서 내년에 나오는 이제 레벨업된 실적 흐름들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나오는 어떤 지금 새로운 영역 적으로 진출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우리도 칩 관련된 회사를 갖고 있다라는 쪽에 네.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과 함께 성과가 나오는 부분들 계속 체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레벨업은 계속 시도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총이 3,500억대입니다. 네. 그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실적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점점 가시화가 되기 시작하는 부분들 네. 체크를 하게 되면 아마 지난 고점 대 부분은 한번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워낙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확인되게 되면 일단 목표가는 한 4만 5천 원대, 한 5만 원대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이번에 갭이 나왔던 분이 메꿔지는 약간 3만 7천 원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 주가는 5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3만 7천 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현대위아인데요. 미래 먹거리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최근에 증권가에서 좀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몇 개 나왔었거든요. 기존에 하고 있는 본업도 괜찮은데 신사업 쪽에서도 역량을 좀 나타내고 있는 회사예요. 먼저 첫 번째로 등속 조인트, 이 좀 본업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저렇게 딱 들어오니까 뭐 무슨 네. 중요한 단어 같긴 한데 차량 부품입니다. 네. 부품 하나 열심히 국내 1위를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게다가 샤시 모듈 같은 경우도 상위권으로 점유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론은 현대기아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쪽에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쪽인데 이걸 잘 보시게 되면은 거의 다 어떤 전동화가 아닌 내연기관 쪽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바뀌고 있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기계 사업 쪽에서 들어가는 공작 기계라든가 어떤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쪽에 대한 내용들 계속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방산 항공기 부품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현대비아가 보여주는 게 기계에 관련된 쪽에서도 우리 진심으로 잘해라는 것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에 따른 또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모습들이 확인되게 되면 주가도 반영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걸 한번 바라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저희가 본업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회사를 유난히 또 증권가에서 주목하는 이유가 로봇 시대에 발맞춰서 이제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로봇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일단 전동화 즉 전기차 시대에 대해서 거의 걸맞는 부품을 보여줄 것이냐, 맞아요, 네. 예, 보여줍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TMS라고 하는 ITMS라고 하는 쪽인데 이쪽이 통합 열 관리 시스템이죠. 이쪽으로 나가기 시작할 거고 게다가 다음 차세대 플랫폼 저희가 알고 있는 현대차의 EGMP 같은 이런 새로운
플랫폼을 또 개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만 매출 조 단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 나오는 거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R&A라고 하는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공장 자동화 관련된 쪽입니다. 네. 이쪽이 싱가포르나 또 조지아 쪽의 북미 공장 쪽 이쪽도 수주를 했기 때문에 확장되는 부분들 계속 또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 회사도 로봇 관련주인데 네. 시장이 좀 못 알아주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물류 로봇이죠. AI 활용한 물류 로봇 관제센터, 그런 자율주행 물류 로봇 이쪽들도 같이 이어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연결돼서 어떤 턴키로 같이 납품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수주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계속 체크해야 되겠다라는 쪽도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새로운 특수 사업 쪽인데 네. 이 회사도 또 방산이 들어갑니다. 아. 네. 뭐 이거 다 하네요. 다 하네요, 진짜. 네. 그래서 네. 대구경 화포 항공기 쪽에서 들어가는 이착륙 장치, 네. 이런 쪽이 착륙 장치죠. 거기다가 UAM 쪽까지도 연결돼 있다. 다 그러면 하네요. 네. 좋은 거 다 하는데 주가는 좀 더 가도 되지 네. 않을까요? 이런 심정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 그대로 뭔가 추석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이라는 본업부터 해서 로봇, 그리고 방산과 UAM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요. 미래 먹거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9월 어려운 시장에서도 차트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잘 우상향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 어디까지 좀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실적 동향이 영업이익이 내년 가게 되면 3천억대까지는 또 들어오다 보니까 올해 대비해서 한 20%는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쪽들도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실적 레벨업 되기 시작하게 될 때 변화 체크하는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에 우리도 트렌드 맞아요 라고 네. 얘기할 수 있다 보니까 지난 고점대 부근인 한 7만 원, 7만 1,000원대까지는 열어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57,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 주가는 71,000원이고요. 손절가는 57,5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9월 마지막 잠금 해제도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